정리를 해보면 주걱턱, 비대칭, 무턱, 뭐 돌출입 이런 것 때문에 골격적인 부조화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하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수술 준비를 잘 해서 수술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음 편안하게 해가지고 수술 당일날 오시면 되겠다. 반갑습니다. 얼굴표 주민센터의 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이 4계절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여름, 겨울 방학이 있는 때에 술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요즘에 제가 바쁩니다. 진짜로 바쁜데 눈, 코 뜰 새 정도밖에 없어요. 눈, 코 뜰 새 없다 하면 안 되고, 숨 쉬고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지금 거의 낮에는 일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제가 막 수술 중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은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근데 수술하고 진료하느라 좀 바쁘니까 수술 준비를 하러 오신 분들께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말 못할 말 편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로 하는 수술이 양악 수술과 안면 윤곽 수술인데요. 안면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수술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날 시간이 비니까 이때 수술해서 하면 될 것 같다. 수술까지 걸리는 그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요. 반면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교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수술 교정이라는 치아 교정이 항상 동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양악 수술은 치아 교정과 함께 가는 건데, 치아 교정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어림잡아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1년 반이라는 교정 기간 사이에 양악 수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 직전 그리고 수술 후 한 2-3주 정도의 회복 기간, 그래서 치아 교정 기간 동안에 그 수술 기간이 한 달이 들어간다. 그 수술이 치아 교정을 앞쪽에 있으면 선수술 또는 최소 교정 수술 이렇게가 될 거고, 중간에 있으면 이제 술전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 교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특히 수술을 임박해서 잡아가지고 수술 시기가 앞으로 있는 경우에는 따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술전 교정 기간을 6개월 이상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집 근처, 직장 근처에 있는 치과 교정과에서 열심히 이제 술전 교정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저를 봐도 한 번, 두 번 볼까? 아니면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돼? 환자분들은 저를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보는데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어떻게 보면.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기도 잊어버리고. 동감하지 않아요? 사람 얼굴도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사람 이름도 희한하게 두자밖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안 본 지가 오래됐으면 한번 봐야지, 수술 전에. 맞죠? 그게 이제 상식인 건데, 교과서에도 나와요. 수술 전 교정을 하고 있으면 수술 전에 꼭 프리서지칼 인터뷰를 꼭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술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치아 교정이 보통 수술 전 진짜 오래되신 교정과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수술까지 교정력을 가하지 않고 수술의 정확도, 안정성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6주, 4주 거의 한 1-2주 정도까지 교정한 다음에 저희 수술 준비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술 준비를 하러 오시면 보통 수술이 한 달, 2주, 제일 많은 거는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가 제일 많아요. 그게 이제 저희도 수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죠? 맞죠? 수술 전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도 몰랐던, 환자도 몰랐던 그런 질환들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수술하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해결 기간이 몇 개월 걸릴 때는 수술을 딜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한 1-2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정도 여유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2주, 1주, 늦어도 1주 그 정도 해가지고 여유를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술 준비할 게 저희가 엄청 많거든요. 준비하러 오실 때 본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스캔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도 다시 찍어야 되고, 엑스레이 여러 장 앞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파노라마도 찍고, 그다음 CT도 찍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오줌 검사도 해야 되고 가슴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있노? 심전도 검사도 해야 되고 2주 전에. 그래서 병원 그 수술 전 검사를 하러 올 때 진짜 한 2시간 내외가 걸려요. 적게 걸리면 1시간, 많이 걸리면 3시간. 그래서 반나절 정도 비우고 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검사를 할 때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그러면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 두려움 반. 맞나? 하여튼 그 정도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실 텐데요. 수술 전에 교정을 받는 이유는 비대칭, 무턱, 뭐 돌출입, 주걱턱이 있어서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전 교정을 하는 동안 그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더 심해집니다. 그게 페이셜 디포머티, 안모 추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안모 추형이 조금 더 심해져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조금 덜하지만 예전 같은 때는 그 교정하는 기간 동안에 안모 추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전 교정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죠. 발치를 했으면은 더 심해요. 그게 안모 추형이. 주걱턱을 예로 들면 위에 발치를 했을 때는 위에는 더 합죽해지고 아래에 있는 쓰러져 있는 걸 펼치니까 훨씬 더 주걱턱 같아 보이고 비대칭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이렇게 펴야 되니까 조금 더 비대칭이 좀 더 심해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턱도 이제 요즘에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래나 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무턱 같아 보이는 거지. 그리고 턱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스플린트를 켜가지고 더 무턱 같이 이렇게 아래 턱이 앞으로 나오는 습관이 없어지게 안쪽까지 이렇게 막 넣는 진료를 하기도 하거든. 아무튼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우울한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감을 또 심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동안 고통받으셨을 거고 스트레스 많았을 거고 더 안 씹히고 보기 싫고 안 좋았을 텐데 이제 날짜를 잡았지 않느냐, 아니면 오늘 날짜를 잡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어보자. 그때 살짝 한번 얘기합니다. 너 잘생기게 해줄게, 너 예쁘게 해줄게. 한 번 얘기한다. 그전에는 절대 얘기 안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막 화색이 돌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날만을 기다려 왔을 거거든. 근데 이제 또 살짝 뛰었다가 이제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잘 알겠지만 약간 어릴 때 인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고 봐야 되지 네가 막 연예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태어나게 만들 정도로 변할 수는 있겠으나 너의 연애사, 결혼, 직장, 취직 이런 거랑 수술을 연결 지으려고 하려거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직전에 기대치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치를 현실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이고 책임이고 의무지. 맞죠?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예뻐지고 잘생겨질 거야, 어릴 때 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예인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뭐 원래부터 연예인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맞잖아. 연예인들도 있으니까.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진짜로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변화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수술이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경향이고, 수술 자체도 입안으로 접근해서 밖에 흉터가 안 남기 때문에 어라 좀 살 빠진 것 같다? 어라? 제 치아 교정 장치 있더니 오씨 예뻐졌네, 잘생겨졌네, 나도 치아 교정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렇게 들 정도가 될 텐데,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변화를 인지를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수술 자체가 마스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보호자분들이 보통은 부모님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참 귀여웠는데, 어릴 때는 참 예뻤는데, 이 진짜 100이면 한 8, 90 정도는 꼭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1, 20 정도도 머릿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실 분인 것 같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애들이 막 아주 잘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 눈에는 예쁜 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튼 이제 우리 애는 귀엽고 예뻤던 아이잖아요. 그 아이 어린 시절 모습으로 최대한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명확하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래요.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릴 때 인상이랑 좀 비슷해졌죠? 그러면은 맞다고. 근데 애 성격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건 여전한 거고. 아무튼 얼굴에 관련한 거는, 저희가 하는 수술은 뼈 수술이잖아요. 너는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이고, 골격적인 부조화가 있는 얼굴을 우리가 정상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심미적인 목적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을 조금 더 이상적으로, 좀 더 심미적으로 개선이 되게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죠? 물어보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만큼의 연조직 변화, 사례 변화를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눈여겨보고는 있지만 없어서 너의 환상, 기대치를 우리는 낮춰야 되는데 환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쓰지는 않는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이 개선된다면 그때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너는 지금 거기 세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기술과 다음의 기술이 또 다를 수 있고 이전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이 다른 것처럼 현재는 안 됨. 대신에 뼈가 이동하는 거는 진짜 0.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분석,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3D로 분석을 한 거를 보여드릴 수는 있다. 수술 전과 후가 뼈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근데 그러면 대충 감이 와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막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했을 거잖아요. 그 수술 자료들이 있으니까 초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수술 전후 사진을 비슷한 케이스들이 다 있거든요. 당신이 처음이지 않아요. 비슷한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자료들을 저희 상담실장님께서 보여주실 거니까 그거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저는 비용 상담을 환자분 보호자와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 상담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수술비가 보험 적용도 잘 안 되고 해서 비싼데 돈은 준비돼 있습니까?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입원을 할 때 보통 수술비를 수납을 하고 빠르면은 이제 분석일 날 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카드 수납 같은 경우에 이 디테일인데 카드 한도가 있어. 그래서 카드 한도가 모질라면은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이제 실장님이 전화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카드 한도 확인해 보시고 카드 한도가 모질라면 카드사에 전화하면 한도를 또 풀어주거든. 1일 한도가 풀어져요. 결혼식이나 뭐 차 살 때나 이런 거 할 때 1일 한도 풀어주거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도가 부족하면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20-30개 정도 가지고 오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금 영수증 신고는 전부 다 하는데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현금으로 내려면 돈을 뽑아야 되잖아. 은행을 가면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도 요즘에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뽑을 때는 의심하지. 저 FIU에 걸리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물어봐요. 왜 우리 아들 수술, 우리 딸 수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1,000만 원 이상 은행 창구로 가면 가능한데 창구로 못 갔을 땐 어떻게 해야 돼? ATM기를 가면 그것도 1일 한도가 있어요. 한 번에 무슨 60이가 70이가 요새 1회 한도, 1일 한도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적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60, 70만 원, 많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은 600, 700만 원 그렇게 뽑아지지밖에 않으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리고 또 그 ATM기는 요새 또 사용 오랫동안 안 하면 뽑으려 하는데 또 안 된다. 내 거 중단됐다. 내 ATM기 안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1년에 몇백 개를 수술을 하다 보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수술 날짜도 잡아놨는데 시즌 때는 수술 날짜 변경이 어렵잖아. 맞잖아요. 근데 그날에 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설명을 하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때까지는 그냥 다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좀 겁나기는 해요. 이거 나중에 돈 못 받는 거 아이가? 뭐 이러면 원래 서류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류에 또 취약하잖아요. 서류 쓰면 뭔가 좀 정냄이 없어 보이고 하여튼 돈 관련해서는 약간 그런 일들, 사실은 이거는 저희 상담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해서 나중에 이제 전달해 주는 것만 저는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합니까? 수술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뭐 그간 별일 없었습니까? 로 시작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밥은 먹었고 하고 물어보죠. 그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밥 먹었냐?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밥 묻나? 밥 먹었냐? 밥 먹었니? 식사는 하셨어요? 진지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어찌 보면 인사치레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말인 게 뭐냐면 양악수술을 할 때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 한 2주 남짓 수술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이제 남은 건데 네가 먹는 식사가 이제 이 얼굴로 먹는 마지막 밥이다. 뭔가 와닿지 않나?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사
식사인 거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식사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처음에 한 1, 2, 3주까지는 원활하게 식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얼굴로 먹는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고, 얼굴이 바뀌고 나면 이제 기력을 회복하려면 많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식사를 엄청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주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가벼운 산책 그리고 조깅 정도 있잖아요. 그거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거든. 해주는 게 좋아요. 수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할까요? 환자분들이 뭘 궁금해하지? 맞다, 그것도 질문한다. 맞다. 맞아. 그게 이제 수술 직전에 항상 질문하지. 긴장을 하니까 수술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수술 처음 상담 올 때도 그래. 항상 물어보죠. 항상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제일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얼굴 변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복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루틴에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거 말고는 질문하는 게 우리 컨텐츠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면 돼.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수술하기 직전에 또 벼락치기를 해. 우리 영상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짚어볼까요? 수술하면 많이 아플까요? 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저 마취 중간에 깨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밥 못 먹으면 어떡하지? 하여튼 뭐 이것저것, 그게 사람이 긴장을 하면 있잖아요. 생각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막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에 대한 답이 저희 컨텐츠에 거의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봐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보면 다 나오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면 지금 우리 그 편집자들이 이렇게 째려본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수술 전에 환자분들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걱턱, 비대칭, 무턱, 돌출입 이런 것 때문에 골격적인 부조화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하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수술 준비를 잘 해서 수술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음 편안하게 해가지고 수술 당일날 오시면 되겠다.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애 어릴 때 모습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옆에서 자식들 다 응원해 주시라. 해피 뉴 이어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